어느 지방의 작은 마을, 저녁 6시. 마을에서 가장 큰 한정식집에서 벌어진 이 장면을 보신다면 누구나 깜짝 놀랄 겁니다. 4명의 중년 여성이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그대로 떨어뜨린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들 앞에는 평범한 옷차림의 한 여성이 조용히 앉아 전화를 받고 있었죠. 여보, 회의 끝났어요. 언제 집에 와요? 그 여성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전화 한 통이 동창의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날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박수연 씨, 83살. 20해 전 이 시골 마을을 떠나 서울로 시집간 그녀가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았어요. 시외버스에서 내린 수연 씨의 모습은 여느 중년 주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면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어깨에 맨 평범한 크로스백 하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차림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동창들을 만날 설렘이 가득했어요. 20년 만에 동창회였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친구들과의 재회. 수연 씨는 가방 속에서 낡은 졸업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18살 소녀들은 모두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누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아무도 몰랐죠. 수연 씨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이 동창회에 참석하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서울에서의 평범한 일상, 그리고 화려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 때문에 망설임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이 몇 번이나 연락하며 꼭 와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용기를 내어 고향길에 오른 거였어요. 마을 입구에서 택시를 타고 한정식집으로 향하는 동안 수연 씨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정겨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한정식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장에 늘어선 고급 외제차들 때문이었어요. BMW, 벤츠, 아우디. 시골 마을에서 보기 힘든 차들이 즐비했죠. 혹시 다른 행사라도 있나? 수연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식당 안에서 들려온 것은 친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분명 아는 목소리들이었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어요. 더 당당하고 더 화려하고 더 자신감에 넘쳐 있었거든요. 수연 씨는 가슴이 약간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에 대한 설렘도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도 스며들고 있었어요. 과연 친구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리고 이 평범한 차림의 수연 씨를 어떻게 맞이할까요? 한정식집 안으로 들어선 수연 씨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3명의 여성들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예전 동창들이었지만 20년 전 그 소녀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왔구나.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김미란이었어요.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에 명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 수연이 진짜네. 이영희가 두 번째로 반가워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채 샤넬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가방 역시 명품이었고 온몸에서 우아함이 물씬 풍겼죠. 우와, 수연이 정말 안 변했다. 최정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의사 부인다운 품격 있는 차림새였습니다. 차분한 색깔의 원피스에 고급스러운 액세서리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수연 씨는 친구들의 변화된 모습에 잠시 압도당했어요. 모두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반면 자신의 평범한 차림새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 미안해. 나 좀 늦었지. 수연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아니야, 우리도 방금 왔어. 미란이 수연 씨를 자리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근데 수연아, 너 정말 안 변했다. 그때 그 모습 그대로네. 그 말에 다른 친구들도 동조했지만 뭔가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칭찬인지 놀림인지 애매한 톤이었죠. 수연 씨가 자리에 앉자 친구들이 하나씩 근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마을에서 농장 운영하고 있어. 미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친환경 농업이 대세잖아. 우리 농장이 이 지역에서 제일 커.
올해 매출도 엄청나게 늘었고 영희도 끼어들었어요. 우리 남편은 건설업 하는데 이번에 시청 신청사 공사 맡았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니까. 요즘 너무 바빠서 집에도 잘 못 들어와. 정숙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병원 운영하는데 지역에서 제일 큰 종합병원이야. 의사 선생님들도 서울에서 모셔왔고 요즘 확장 공사 때문에 정신없어. 친구들의 화려한 성공담을 들으며 수연 씨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것 같았거든요. 그럼 수연이는 뭐하고 살아? 미란이 수연 씨에게 물었어요. 서울 생활 어때? 수연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별거 없어. 평범하게. 영희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서울에서 평범하게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집값도 비싸고 생활비도 많이 들잖아. 맞아. 요즘 서울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데. 정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연이 혹시 생활이 어려운 거 아니야? 수연 씨는 친구들의 시선이 자신의 옷차림과 가방을 훑는 것을 느꼈어요. 그 시선들이 묘하게 불편했지만 태어난 척 웃어넘겼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 하지만 친구들의 표정에서는 의심과 동정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읽혔어요. 과연 이 어색한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다음 장에서 친구들의 본격적인 과시와 수연 씨에 대한 동정이 시작됩니다. 음식이 나오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자 친구들의 자랑은 더욱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마치 누가 더 성공했는지 경쟁하듯 말이죠. 미란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도 알겠지만 요즘 농업이 완전 달라졌어. 우리 농장만 해도 스마트팜 시설 도입해서 첨단화했거든. 투자비만 20억 들어갔어. 20억? 수연 씨가 놀란 듯 되물었어요. 그게 뭐야? 영희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우리 남편 회사는 올해만 매출이 100억 넘었다니까. 지역 건설업계에서 독보적이지. 공무원들도 우리한테 인사하러 와.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병원 확장하면서 의료진 충원했는데 서울 대병원에서 과장급 의사들 스카웃했어. 연봉만 억 단위야. 수연 씨는 친구들의 화려한 성공담에 압도당했어요. 모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미란이 갑자기 수연 씨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수연아, 근데 너 가방 어디서 샀어? 뭔가 익숙한데. 수연 씨가 당황하며 자신의 크로스백을 내려다봤어요. 그냥 동대문에서 샀어. 실용적이어서. 아, 동대문. 영희가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거기 물건들 저렴하긴 하지. 근데 서울에서 명품 하나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수연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명품은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야. 나는 실용적인 걸 좋아해서. 그래, 그런 생각도 좋지. 정숙이 동정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어느 정도 품격도 중요하잖아. 특히 서울에서는. 맞아, 서울 사람들 보는 눈이 까다롭다던데. 수연이 혹시 생활이 좀 어려운 거야? 솔직히 말해도 돼. 수연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친구들의 말투에서 은근한 무시와 동정이 느껴졌거든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수연 씨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내 스타일이 검소한 거야. 검소한 것도 좋지만. 미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너무 검소하면 남편분도 미안해하실 텐데. 남편분은 뭐 하시는데? 수연 씨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냥 회사 다녀. 회사? 어떤 회사? 영희가 캐묻듯 물었어요. 그냥 일반 회사야. 별거 아니야. 수연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 그렇구나. 친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눈빛에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정숙이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서울 생활이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맞아, 우리 친구 아니야.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끼리는 그런 거 따지지 말자. 수연 씨는 친구들의 가식적인 배려가 오히려 더 상처가 되었어요. 마치 자신을 불쌍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수연 씨가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 미란이 자신의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새로 산 건데 어때? 에르메스 신상이야. 가격이 좀 나가긴 했지만 예뻐. 영희가 감탄했어요. 나도 하나 사려고 했는데 대기자 명단이 너무 길어서. 수연 씨는 친구들이 명품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자랑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자신의 평범한 가방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는 어디까지 갈까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친구들의 과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마치 수연 씨 앞에서 자신들의 성공을 과시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말이죠. 미란이 자신의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롤렉스 신상인데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사줬어. 가격이 2천만 원 정도 했나? 근데 요즘 물가가 워낙 올라서 이 정도는 기본이지. 수연 씨가 깜짝 놀라 시계를 바라봤어요. 2천만 원짜리 시계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영희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미란이는 좋겠다. 우리 남편은 너무 바빠서 선물 챙길 시간도 없어. 대신 용돈을 많이 줘서 내가 알아서 사는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쓰는 것 같아.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도 비슷해. 병원 일이 바쁘다 보니까 남편이 카드 한도를 아예 없애줬어. 쓰고 싶은 만큼 쓰라고. 그래서 요즘 백화점 VIP 등급이야. 이거 내 명함인데 지역 관광협회장이라고 써있지. 도지사님도 우리 펜션에 오셨어. 정치인들도 자주 와서 모임 가져. 수연 씨는 점점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친구들의 화려한 생활과 자신의 평범한 일상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미란이 갑자기 수연 씨의 옷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수연아, 근데 너 그 옷 어디서 샀어? 뭔가 평범하다. 수연 씨가 당황하며 자신의 블라우스를 내려다봤어요. 이마트에서 샀어. 편하고 실용적이어서. 이마트? 영희가 놀란 듯 말했어요. 거기도 옷을 파나? 나는 보통 백화점이나 명품 매장에서만 사서 잘 몰랐네. 수연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 말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거든요. 정숙이 동정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서울에서 살면서 그런 옷만 입어도 되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 뭐라고 해? 수연 씨가 의아하게 물었어요. 아니, 요즘은 어느 정도 품격을 갖춰야 한다고들 하잖아. 특히 동네 모임이나 학부모 모임 같은 데서는 더욱 그렇고. 수연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친구들이 자신을 품격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미란이 가방에서 명품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샤넬 지갑인데 작년에 샀는데도 아직 대기자가 있대. 명품은 투자 가치도 있어서 좋아. 맞아, 명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잖아. 영희가 동조했어요. 수연이도 하나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수연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여유가 없는 거 아니야. 정숙이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서울에서 애들 키우면서 살기 힘들잖아. 그 말에 수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돈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 사는 게 정상 아니야. 수연 씨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자신의 검소한 생활 철학을 이해시키기에는 친구들의 편견이 너무 깊어 보였어요. 미란이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수연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정말로. 친구 사이에 뭘 그런 걸 숨겨. 생활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해. 수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친구들의 가식적인 동정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나는 괜찮다고. 수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표정에서는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것이 역력했어요. 오히려 더욱 불쌍하다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과연 수연 씨는 이 굴욕적인 상황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식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친구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예의를 차릴 필요도 느끼지 않는 듯 했죠. 미란이 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계산할게. 이 정도야 뭐. 그리고 수연 씨를 빤히 쳐다보며 덧붙였어요. 수연아, 너는 부담 갖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수연 씨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나도 낼 수 있어. 각자 계산하자. 각자 계산. 영희가 비웃듯 말했어요. 여기 한 사람당 10만 원 넘게 나올 텐데 괜찮겠어? 서울에서 애들 키우느라 돈 들어갈 텐데. 수연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10만 원이 큰 돈이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친구들의 태도가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정숙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괜히 수연이 부담 갖게 하지 말자. 우리야 이 정도는 용돈 수준이니까. 수연이 처지도 생각해줘야지. 처지라니? 수연 씨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내가 무슨 처지에 있다고 그래. 영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연아, 지금까지 봐서는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게 다 보이잖아. 괜히 의지 부리지 말고. 그때 미란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수연아, 너 남편이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은 별로 못 버는 것 같아. 옷차림만 봐도 알 수 있거든. 수연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친구들이 대놓고 자신과 남편을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영희가 동조하며 말했어요. 맞아, 서울에서 그 정도로 입고 다니면 아이들도 학교에서 무시당하지 않을까? 요즘 애들 참 현실적이잖아. 수연 씨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걱정한다며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정숙이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정말 친구로서 하는 말인데 좀 더 현실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자존심만 부려서는 아이들 미래에도 좋지 않아. 자존심? 수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가난한데 가난한 티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하라는 거야. 그 순간 미란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수연아, 이거 받아. 우리가 모은 거야.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 애들 학용품이라도 사줘. 수연 씨가 봉투를 보며 경악했어요. 친구들이 자신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에이, 이게 뭐야? 수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긴 뭐야, 친구 도와주는 거지. 영희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우리야 돈이 남아도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다 성공해서 여유가 있으니까. 어려운 친구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 수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자신을 완전히 하층민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런 도움 필요 없어. 수연 씨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괜히 자존심 부리지 마.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도움받는 게 현명한 거야. 미란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수연아, 우리가 이런 제안하는 것도 예정 때문이야.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이런 거 안 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수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때 수연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남편 이름이 떴어요. 평소 같으면 나중에 받았겠지만 지금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잠깐만. 수연 씨가 전화를 받으려 했어요. 지금 전화 받을 상황이야. 미란이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수연 씨는 이미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과연 이 전화가 상황을 어떻게 바꿀까요? 수연 씨가 전화를 받는 순간 친구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런 중요한 대화 중에 전화를 받다니 예의가 없다는 시선이었죠. 여보. 수연 씨가 조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평범하지 않았어요. 남성의 목소리였는데 뭔가 격식 있고 공손한 톤이었거든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연락이 늦었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식당 안까지 들렸어요. 친구들이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누가 수연 씨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수연 씨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어요. 아, 괜찮아요. 지금 친구들이랑 식사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더욱 죄송합니다. 내일 청와대 회의 준비 때문에 부회장님과 상의가 필요해서 연락드렸는데. 청와대? 친구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무슨 청와대 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미란이 수연 씨의 팔을 톡톡 치며 속삭였어요. 수연아, 누구야? 무슨 회장님이라고 그래? 수연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전화기를 살짝 가렸어요.
잠깐만, 나중에 이야기할게. 하지만 전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회장님, 경제부총리님께서 내일 오전 회의 전에 따로 만나자고 하시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경제부총리. 영희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수연 씨가 더욱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집에 도착하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저녁 MBC 경제 토크쇼 출연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MBC? 정숙이 수연 씨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요. 수연 씨가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전화가 끊어지자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은 모두 수연 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수연아, 방금 뭐야?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연 씨가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긴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미란이 흥분하며 말했어요. 누가 너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잖아. 그리고 청와대 경제부총리가 뭐야? 수연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친구들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수연 씨가 망설이며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뭐야? 영희가 재촉했어요. 내 남편이 좀 특별한 일을 해.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특별한 일이 뭐야? 정숙이 숨을 죽이며 물었어요. 수연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진명그룹이라고 들어봤지? 수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진명그룹. 영희가 놀라며 되물었어요. 그 유명한. 응. 수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남편이 거기 회장이야.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수연 씨를 바라보고 있었죠. 잠깐만. 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진명그룹 회장이. 정말. 친구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재계 순위 5번째. 영희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자산 규모 10조 원. 정숙이 헉하며 숨을 들이켰어요. 국정자문위원. 영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수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명품 같은 거에 관심이 없는 거야. 필요하면 언제든 살 수 있으니까. 친구들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친구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검색 결과가 아무리 명확해도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아, 이거 진짜야? 진명그룹 박수호 회장.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수연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맞아. 영희가 핸드폰을 들이밀며 소리쳤어요. 여기 보니까 국내 재계 순위 5번째, 그룹 계열사만 30개가 넘어. 이게 다 진짜라고? 진짜야. 수연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정숙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연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박수호 회장이 청와대 경제정책자문위원이래. 그리고 다음 주에 국정감사 참석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 수연 씨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요즘 남편이 바쁜 거야. 국정감사 준비하느라 밤늦게 들어와. 국정감사 준비라고. 미란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수연아, 너 진짜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재벌 부인이었다고. 수연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재벌 부인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남편이 회사 다니는 거야. 회사 다니는 게 아니라 회사 소유하는 거잖아. 영희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그때 정숙이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머, 여기 보니까 박수호 회장 부인이 자선 사업도 하고 있네. 수연이 맞지? 맞아. 수연 씨가 대답했어요. 아동복지재단 이사장 하고 있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뭐가 별거 아니야.
여기 보니까 연간 기부금이 100억 원이 넘는다고 나와 있어. 친구들은 점점 더 충격에 빠져갔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수연 씨가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물이었던 거예요. 미란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했어요. 수연아, 그럼 너는 왜 그렇게 검소하게 입고 다녀? 수연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꼭 비싸게 입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나는 편한 게 좋아. 영희가 자신의 명품 가방을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명품 자랑한 거 너한테는 우스운 일이었겠네. 우스운 게 아니야. 수연 씨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거 정말 대단해. 나도 기뻐. 하지만 친구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자신들의 작은 성공을 자랑하며 수연 씨를 무시했던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연아, 그럼 아까 우리가 돈 봉투 건넨 것도. 수연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친구들이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 고마워. 그 말에 친구들은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수연 씨의 관대함이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거든요. 미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수연아, 미안해. 우리가 정말 못됐어. 영희가 자신의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스운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진짜 부자는 조용하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수연 씨가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미워하지 않아. 다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거잖아. 하지만 친구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례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때 수연 씨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직접 전화를 건 것 같았어요. 과연 이 전화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수연 씨가 전화를 받자 친구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이번에는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여보, 회의 끝났어요. 수연 씨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전화 너머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방금 끝났어. 동창회는 어때? 재미있어? 응, 좋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반가워. 수연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다행이네. 내가 차 보낼까? 아니면 내가 직접 데리러 갈까?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수연 씨가 말하려던 순간 미란이 급히 끼어들었어요. 수연아. 미란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회장님께 인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수연 씨가 당황하며 친구들을 말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남편 바쁜데 괜히. 하지만 영희가 나섰어요. 수연아, 우리가 너무 예의 없게 굴었어. 적어도 인사는 드려야지. 수연 씨가 핸드폰을 보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친구들이 인사드리고 싶다는데. 아, 그래. 남편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그럼 스피커폰으로 해줄래? 수연 씨가 어쩔 수 없이 스피커폰을 켰어요. 친구들은 긴장한 채로 자리를 정돈했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수연이 고등학교 동창들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남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친근했어요. 수연이가 친구들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오늘 만나서 정말 기뻤겠네요. 네, 저희도 정말 반가웠습니다. 영희가 겨우 말했어요. 수연이가 평소에 친구들 걱정 많이 했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다들 각자 사업 잘 되고 계신다고 하던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친구들은 머리가 숙여졌어요. 자신들의 작은 사업을 회장이 대단하다고 해주니 오히려 더 부끄러웠거든요. 정숙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가 수연이한테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례요? 남편이 궁금해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연 씨가 급히 말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들이 나를 걱정해 준 거야. 하지만 영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수연이를 무시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남편이 잠시 침묵했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수연이와 결혼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친구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수연이는 제가 돈이 없을 때부터 사귄 사람이에요. 남편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검소하고 진실해요. 그래서 더 사랑하죠. 수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남편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거든요. 명품이나 비싼 옷보다 진실한 마음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수연이가 그런 사람이라서 제가 더 존경합니다. 친구들은 완전히 숙연해졌어요. 진정한 부부의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남편이 격려했어요. 서로 존중하고 응원하는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식당 안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수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친구들아, 나는 정말 괜찮아. 오늘 너희들 만나서 행복했어. 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수연아, 미안해. 우리가 정말 못된 짓을 했어.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진짜 친구로? 수연 씨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지. 우리 친구잖아. 영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수연아, 오늘 우리가 배운 게 너무 많아. 진짜 부자가 뭔지 알겠어. 그날 이후 친구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거칠애나 과시는 없었죠. 대신 진심 어린 우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미라는 농장 일을 하면서도 수연 씨의 자선 사업을 도왔어요. 영희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더 잘 챙기게 되었죠. 정숙은 병원에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연 씨는 여전히 검소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명품보다 소중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진정한 부자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그날 동창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운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